안녕하십니까? 베팅 부동산 금리와 부동산 가격 한 가지가 빠졌다. 그래서 오류가 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제 성장과 물가 금리를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소득이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구매력이 증가해서 물가가 올라도 괜찮죠.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덩달아 오르겠죠.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3% 대출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다가 5%, 6%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도 사업이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경제가 성장한다, 물가가 오른다, 금리도 오른다. 다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경제가 둔화된다 라고 하면은 반대로 가겠죠. 경제가 둔화된다, 물가가 내린다, 금리도 내린다. 그런데 경제 성장은 둔화가 되고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아주 두 배로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 물가가 오른다, 금리도 오른다. 다 같은 방향이다. 요걸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세계 자산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나스닥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고점에 형성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크게 성장할 어떤 그런 기대 요소가 있다. AI 이야기를 많이 하죠. 새로운 세계가 오고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일단 있어서 지금 고점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금리가 내려도 그게 경제 둔화가 큰 폭의 경제 둔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금리만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계속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 아파트죠. 아파트를 보면은 지금 거의 또 전고점 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태지요. 아파트가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진 회사들처럼 앞으로 크게 좋아질 것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는 다르죠. 이것은 성장해봤자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왜 지금 전고점까지 왔는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은 기대 수익률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최소한 전고점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금리 하나만 보고 지금 달리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금리와 자산 가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빠진 것은 경제죠. 경제가 더 중요한 거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하지만 약간의 경기 둔화가 있으면 자산 가격이 상승을 하겠지요. 그런데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는데 더 큰 폭의 경기 둔화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자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금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더 중요한 요소니까 지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예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거죠.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행동, 마구마구 다시 사자, 자산 다시 사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된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축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부채를 땡겨가지고 돈을 풀어서 지금 경기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모든 거의 대부분 나라가 이렇습니다. 구축 효과는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요거는 정부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상승해가지고 민간 투자가 오히려 감소를 해버리더라. 그래서 고전 학파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봤자 말짱 꽝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케인즈 학파는 구축 효과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해서 재정 정책이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죠. 케인즈 학파가 맞겠죠. 효과는 있겠죠. 돈을 풀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이 구축 효과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정부 부채가 거의 없을 때 그때 돈 풀면 확실하게 효과가 팍팍 생긴다고 합니다. 효과가 정말 확실하다고 하는데 정부의 부채가 증가해 갈수록 점점 돈 풀어봤자 큰 효과가 없더라. 일본이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축 효과라는 것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금리하고 자산 가격 말고 경기까지 같이 생각해서 자산 가격을 봐야 된다. 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나스닥 지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저 위에 고점이 있는데 시중금리는 내려갈 것이고 더 내려갈 것이고 PER은 그대로 유지는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 가격이 나스닥 종합지수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가 지수는 PER이라는 것이 요즘 EPS를 본다고 하는데 PER, EPS 이런 수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경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 지수를 보고서 주가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자동적으로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아파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그런 지표가 잘 없고 껌껌이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는 개별 물건 껌껌이 봐야 될 것 같고 껌껌이 물건을 보게 되면은 답이 바로 나오죠. 시중금리가 지금 몇 프로고 임대 수익률은 몇 프로더라.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내가 직업도 없고 직장 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데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임대료가 유일한 수입이더라.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돈벌이가 없는데 대출 땡겨가지고 임대 돌리더라도 돌아가더라. 재산세 내도 돈이 좀 남더라.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적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임대 수익률 나온 그 돈으로 대출 이자 내고 그리고 유지 보수로 수리 좀 하고 그리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더라. 도저히 돈이 없더라. 한마디로 임대 수익률이 너무 안 좋더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파트 가격은 비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어려운 지표 따질 필요 없이 아파트는 단순하게 내가 무일푼으로 대출 땡겨서 요 아파트를 사서 과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금리와 경기의 관계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더라.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내가 정말 다른 수입이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